이번 시간에는 페이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메모리 할당과 관리 방법 중에서 가변동적 메모리 할당 방법, 즉 다이내믹 파티션 방법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이것은 그 픽스드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고정 분할식 메모리 할당 방법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변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때 문제점은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해서 프로세스에 속하지 않은 작은 메모리 조각들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6메가, 6메가, 4메가짜리 빈 공간 3개가 있는데 이들을 합치면 16메가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나 다 조각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10메가바이트짜리 프로세스가 새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메가짜리 프로세스를 집어넣을 공간이 없게 됩니다. 이걸 합치면 충분히 큰 공간이 있지만 지금은 쪼개져 있기 때문에 10메가짜리를 넣을 공간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팩션이라고 프로세스를 전부 이동을 시켜서 빈 메모리를 한 대로 모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만 이건 시간이 걸려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컴팩션을 안 쓰고도 흩어져 있는 메모리, 이런 프래그먼트죠. 이런 흩어져 있는 작은 조각의 메모리인 프래그먼트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한 끝에 나온 방법이 바로 오늘 살펴볼 페이징 방법입니다. 이 페이징 방법은 기존 과거의 기술에 비해서 아주 매우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메모리 할당 및 관리 방법입니다. 네, 그럼 페이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징에서는 페이지라고 부르는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프로세스를 조각내는 겁니다. 페이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자, 우리가 전에 가상 주소 공간을 배울 때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페이지라는 용어가 한번 잠깐 나왔었죠. 바로 코드니, 데이터니, 스택이니 또는 커널 영역처럼 프로세스의 전체 공간을 일정한 크기, 똑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나눴는데 그것이 페이지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아서 짓듯이 벽돌 크기,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메모리 조각으로 프로세스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조각 단위로 메모리에 갖다 넣자라는 것이 이 페이징 방법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세스를 페이지라는 걸로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도 페이지 프레임 또는 그냥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조각으로 메인 메모리도 분할을 합니다. 우리가 페이지의 크기는 4KB 입니다. 우리가 4KB 용어를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스크에서 한 블럭의 사이즈였죠. 한 블럭 사이즈가 4KB인데 그 블럭 사이즈와 페이지 사이즈와 프레임 사이즈를 다 똑같이 잡습니다. 그래야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4KB짜리로 나눈다라고 한 것은 앞에서 고정분할식 메모리 할당 개념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분할식에서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로,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나누거나 또는 다양한 크기로 나누거나 어쨌든 메인 메모리를 같은 크기,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나누는 게 고정분할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됐던 개념을
이 페이징 방법에서 계승해서 페이징 방법이 탄생한 겁니다. 다만 차이점은 고정 분할식에서는 메모리가 이제 일정한 크기로 나뉘어진 메모리에 프로세스가 통째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전체가 한 메모리 조각에 들어갔지만, 이 페이징에서는 프로세스보다 작은 크기인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하는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위로 메모리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페이지로 나뉘어서 메모리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면서 이제 페이징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세스를 페이지 단위로 잘라놓으면 페이지를 이제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 각각 조각을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자,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 이런 식으로 페이지의 번호를 매깁니다.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A의 0이 첫 번째 조각이고 그 다음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는데 이것이 바로 페이지 번호입니다. 자, 프로세스 B도 B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조각이 같은 크기입니다. 요 메모리 요 한 조각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프레임 또는 그냥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의 조각을 페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프레임 0번에 이 여기 바깥에 있는 0에서부터 숫자는 메모리 프레임 번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프레임 0번에는 A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0번 페이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메모리 프레임 4번에는 프로세스 B의 0번 페이지가 들어가 있다. 또 6번 프레임에는 프로세스 B의 2번 페이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제일 왼쪽에 지금 메인 메모리에 프로세스 A, B, 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중간에 작은 실선이 없이 그냥 프로세스 A, 그냥 여기를 전체를 프로세스 A, 여기를 전체를 프로세스 B, 여기를 프로세스 C 이렇게 통째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A도 다시 조각으로 나뉘어서 프로세스들이 페이지로 나뉘어서 각각 페이지들이 메모리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ABC가 할당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 메모리의 이전의 시작 부분에 운영체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운영체제를 그냥 보이지 않고 유저 프로세스들, 유저 컨텍스트들만 이 그림에서는 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B번 프로세스가 이제 끝났다고 해봅시다. 실행이 종료가 되면 B번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를 전부 운영체제가 회수할 겁니다. 자, 회수하면 지금 4, 5, 6번은 빈 메모리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지금 메모리 프레임이 비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 D가 실행됐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D는 모두 5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5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3개의 페이지짜리 빈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4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이나믹 파티셔닝, 즉 가변 동쪽 할당 방법에서는 5개짜리 페이지로 구성되는 프로세스가 이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개의 페이지가 뭉쳐서 마치 하나처럼 해서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징 방법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왕 쪼갰으니까 흩어뜨려 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페이지를 3개는 여기다 넣고 2개는 또 다른 데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할당한 모습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D가 통째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연이어서 메모리에 배치되지 않고 서로 다른 공간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컴팩션을 하면 됩니다. 컴팩션을 해가지고 C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흰색 빈 페이지 프레임이 7개가 아래쪽에 몰리기 때문에 5개를 연이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팩션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법인데 이 페이징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5개의 연이어진 공간이 없어도 프로세스를 조각을 내 가지고 빈 곳에다 아무데나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를 D를 빨리 빈 공간에 아무데나 넣고 실행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빨리 실행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external fragmentation이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external fragmentation이 바로 여기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것, 이렇게 외부에, 프로세스 외부에 작은 공간이 생기는 거였는데 페이징 방법에서는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집어넣고 또 여기에도 또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집어넣고 프로세스를 조각을 내가지고 빈자리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작은 조각이 남아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 그만큼 프로세스 작은 조각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ternal fragmentation 문제도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징은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메모리 관리 방법인 셈입니다. 자, 페이징을 하면 우리 external fragmentation 문제가 없어지는데 대신 internal fragmentation이 생깁니다. in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공간인데 그 안에서 안 쓰고 남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지금 프로세스 C를 예를 들어보면 4개의 프레임을 받았는데 하나가 4KB 짜리입니다. 하나가 4KB이기 때문에 4개면은 4,4,16 해서 16KB를 할당받은 거죠. 전부 16KB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C는 16KB, 정확히 16KB가 아닐 수도 있죠. 15KB일 수도 있고 13KB도 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개의 크기에 해당되는 12KB보다는 크다라는 뜻이죠. 이 3개면 12KB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크니까 하나를 더 줬을 겁니다. 그래서 12KB보다는 크지만 16KB가 꽉 찰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4번째 마지막 거는 한 반만 차고 이 나머지 반은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페이지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빈 공간을 다른 프로세스가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이라고 하는 메모리 프레임에 들어있는 것은 이거는 C를 위해서만 할당된 거기 때문에 조금 일부 남았다 비어있다고 해서 다른 프로세스가 거기를 쓰지 못합니다. 최소 할당 단위가 이 메모리 프레임입니다. 하나의 프레임 4KB짜리. 따라서 이 페이징 방법에서는 프로세스 내부에 안 쓰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금방 알겠지만 그 안 쓰는 공간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조각 자체가 4KB이기 때문에 4KB보다 작은 크기의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운영체제에서는 이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문제 생기는 거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페이징 방법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뭐 간단히 얘기한 것처럼 페이징의 장점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나 대가, 그 오버헤드가 있거나 또는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버헤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행 시간이 더 길어진다든가 또는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한다든가 뭔가 장점이 있는데 그걸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 이것이 이제 오버헤드입니다. 네. 자, 우리 이 예로 다시 들어옵시다. 지금 프로세스 D 같은 경우에 3개는 4, 5, 6번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고 2개는 11, 12번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서로 흩어져 있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서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쭉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밑으로 계속 실행해 나가는데 D2에서 마지막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0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그멘테이션 폴트라고 해서 허용되지 않은 메모리로 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실행을 해야지 됩니다. 즉 논리적으로는 D0, 1, 2, 3, 4번이 서로 연속적인 것으로 보여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이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 테이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는 요즘 운영체제에서는 페이징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페이징이라고 하는 기술의 거의 80%는 이 페이지 테이블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지 테이블을 정확히 이해하면 메모리 관리는 아주 쉽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테이블은 우선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각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페이지 테이블을 운영체제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프로세스마다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 프로세스의 의존적인 고유한 정보이죠. 결국 이 고유한 정보는 우리가 앞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정보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고 하는 PCB에 저장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 테이블 자체도 PCB의 일부 정보입니다. 지금 페이지 테이블은 여기 밑에 보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본 A, B, C, D 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보인 건데 지금 A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메모리 프레임 0, 1, 2, 3번에 페이지 0, 1, 2, 3번이 들어가 있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프로세스 A의 경우에 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바로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는 페이지 넘버입니다. 페이지 넘버. 페이지 넘버고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프레임 넘버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프레임 넘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프로세스의 0번 페이지는 0번 프레임에 들어가 있다. A 프로세스의 1번 페이지는 1번 프레임에 들어가 있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D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D는 D 프로세스의 0번 페이지는 4번 프레임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네, D의 0번 페이지는 4번 프레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5, 6 연속해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D의 0, 1, 2가 4번, 5번, 6번 연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의 3번 페이지는 11번 프레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확인해 보면 D의 3번 페이지는 11번 프레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페이지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에는 실제로 이 안에 숫자들만 저장이 되는 것이고, 이 바깥에 있는 페이지 넘버는 이거는 이 칸수를 나타내는 인덱스 번호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는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에 우리가 이게 없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 않아도 이거는 첫 번째 칸이 0번, 두 번째 칸이 1번, 세 번째 칸이 2번,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칸수인가 그 칸 자릿수를 보고서 여기 옆에 있는 0번, 1번, 2번, 3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인덱스 번호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쫓아가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메모리에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0번 여기 가서 읽고, 1번 여기 가서 읽고, 2번 여기 가서 읽고, 3번 읽을 때는 11번 가서 읽고, 4번 읽을 때는 12번 가서 읽고, 어느 위치에 있던 이런 식으로 요 4, 5, 6이 서로 뒤바뀌어도 됩니다. 0번이 6번 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 6번 프레임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 2번이 4번 프레임에 들어가도 됩니다. 순서야 어찌됐든 간에 이 인덱스 값 순서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프레임을 찾아가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 배치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인덱스 번호 순서대로 논리적인 순서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매핑시켜주는 정보가 바로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전부 프레임인데 이걸 봅시다. 여기에는 프리 프레임 리스트라고 해서 메모리 프레임 중에서 비어있는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13번, 14번이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이거는 운영체제 여러분들 파일 시스템에 보면 슈퍼블럭에 저장되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페이징 방법을 쓰면 슈퍼블럭에도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13번, 14번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보면 프로세스 B인 경우에는 프로세스 B는 여기에 NNN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null이라는 뜻입니다. 뭐 no라고 해도 됩니다. no 또는 null, no. 그러니까 이건 메모리 프레임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프로세스 B는 0번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다, 1번 페이지도 메모리에 없다, 2번 페이지도 메모리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럼 프로세스 B가 있으니까 프로세스 B, 지금 이 상태는 프로세스 B가 만약에 끝나서 없어진 거는 아닌 상태입니다. 만약에 프로세스 B가 완전히 끝나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페이지 테이블도 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지 테이블이 아직 남아있죠. 페이지 테이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만 그 유저 컨텍스트인 것들이 메모리에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프로세스 B가 지금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가상 주소 공간,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로 나가 있는 상태고 스왑 아웃된 상태고 메인 메모리에만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B가 그걸 우리가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런다고 했죠? 바로 스왑 아웃된 것은 서스펜디드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B는 서스펜디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D 프로세스가 4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동작하고 있는데 다만 A, C, D는 메모리에 지금 실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B는
메모리 없기 때문에 서스펜디드로 보조 기억 장치에 나가 있는 상태다. 네. 요게 이제 빈 메모리 조각인데, 빈 메모리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다이나믹 파티셔닝에서는 이 빈 메모리를 딱 나타내기 위해서 일일이 페이지 그 테이블로 각각 몇 바이트, 몇 번째에서부터 몇 바이트가 비었다, 몇 번째에서부터 몇 바이트가 비었다라고 하는 기다란 테이블을 유지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이 방법에서, 페이징 방법에서는 그냥 메모리 프레임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빈 메모리를 찾는데도 매우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로 조각을 냈기 때문에 그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페이징 방법을 쓰면 장점들 중에서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을, 장점이 많지만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메모리의 이 주소가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가, 페이징 방법을 쓰면 로지컬 어드레스가 페이지 번호와 이 페이지 내에서의 옵셋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페이지 안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4KB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 4KB 내에서 0번째 바이트인지 또는 1번째 바이트인지 또는 2번째 바이트인지, 계속해서 제일 끝 바이트는 4095번 바이트일 겁니다. 4095.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 4096번이니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4095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4K 바이트짜리 이 조각에서부터, 조각의 시작에서부터 얼마만큼, 몇 바이트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인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이제 주소를 좀 익혀봅시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페이징을 쓰기 전에 프로세스의 어떤 상대적인 주소입니다. 렐러티브 어드레스죠. 상대적인 주소니까 프로그램 프로세스의 시작에서부터 1502바이트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2번지 바이트에 있는 것이 어떤 변수라든가 또는 인스트럭션의 주소라 글로 이제 점프를 한다든가, 이게 주소가 지금 1502번지라는 거고, 그 의미는 프로세스의 시작이 여기가 0번지입니다. 0번지고 그 다음 1번지고 2번지고 이런 식으로 바이트마다 주소를 매기는데, 그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502번째 바이트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가 바로 여기다라고 그림에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이너리 넘버는 1502에 해당되는 10진수 1502를 2진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페이징 방법을 쓰기 전에 프로세스의 주소, 로지컬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오른쪽은 페이징을 쓰는 컴퓨터에서의 주소 체계를 보인 겁니다. 페이지 사이즈가 1KB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요즘 운영체제에서는 페이지 사이즈가 4KB이지만 지금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1KB다라고 가정을 한 경우에 이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페이지 단위로 프로세스가 나뉜다라고 했죠. 1KB는 1024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1024바이트 단위로 1024바이트 단위로 조각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1024바이트짜리 두 개면 2048바이트입니다. 2048바이트인데
지금 프로세스는 2048번 바이트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2700바이트입니다. 프로세스 전체 크기가 여기 2700바이트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개보다는 넘치죠. 그래서 3개로 프로그램이 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페이지 조각 뒤에는 안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 크기가 2700바이트이기 때문에 2700바이트인 요만큼이 프로그램 크기인데 실제로 메모리 할당은 1024바이트짜리 페이지 단위로 조각으로 나누기 때문에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만큼 안 쓰이는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메모리에 넣을 테니까 결국 이 부분은 internal fragmentation, 즉 프로세스 내부에 안 쓰는 공간이다라고 internal fragmentation이 될 거죠. 네, 그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보인 것입니다. 자, 페이징 방법을 이용하든 안 하든 지금 똑같이 액세스하려는 위치는 여기 붉은 점선으로 표시한 똑같은 곳입니다. 위치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징 방법을 쓰기 전에는 프로그램 시작에서부터 1502번째 바이트 떨어진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우리가 1502라고 표시를 하지만 페이징에서는 조각으로 나누기 때문에 몇 번 조각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이다. 이런 식으로 주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건물이 10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동수가 10개예요. 그럼 우리가 번호를 주소를 매길 때 1동에 몇 호, 2동에 몇 호 이런 식으로 매기지 전체 건물 10동에 있는 번호를 1년 번호로 해가지고 쭉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31호 하면 531호가 4동에 있는 건지 6동에 있는 건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동수 그리고 호수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수니까 이게 동수에 해당되는 것처럼 몇 번 조각이고 그 다음에 몇 번 조각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번 조각이 될까요? 이 붉은 점선에 해당되는 것이. 자, 0번 조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0번 조각은 0번부터 1023번 바이트까지가 총 1024바이트가 0번 조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0번 페이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액세스하려고 하는 주소인 1502는 여기 바깥이죠. 그러니까 0번 페이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1번 페이지입니다. 근데 1번 페이지 내에서 이 안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 바로 그것이 옵셋이라고 했었죠. 여기가 시작이 0이면 이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만큼 떨어진 곳이다라고 주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만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에서부터 150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2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2니까 1502에서 그전 조각으로 1024바이트만큼을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이 조각 안에서는 1024를 빼면 478이 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478바이트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징을 쓰기 전에 1502번지는 페이징을 쓸 때는 페이지 번호가 0번, 1번이고 즉 여기 페이지 번호가 1번이고 그리고 그 페이지 내에서 478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이다. 그게 옵셋입니다. 그래서 옵셋은 478이다. 이런 식으로 주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쉬운 다른 예로 주소 체계를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봅시다.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 어떤 상대적인 주소라고 하는 relative address와 페이징에서의 주소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간단하기 위해서 8비트 어드레스 컴퓨터를 생각해 봅시다. 8비트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주소가 8비트입니다. 그럼 8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주소값의 최소값은 8비트가 모두 0일 때니까 000입니다. 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주소는 1번지 주소죠. 그 다음 번지는 또 1만큼 저기 해서 이제 이진수로 00000010이 되겠죠. 이렇게 일씩 이진수에서 일씩 증가하다가 제일 큰 주소값은 8비트가 모두 1인 11111일 겁니다. 그것을 10진수로 계산을 하면 255입니다. 이런 식으로 0은 10진수로 0이죠. 그 다음에 0번지 다음 번지 주소는 1번지, 그 다음에 2번지, 3번지, 4번지, 뭐 15, 16, 17, 18 계속 해가지고 255번까지 주소가 매겨집니다. 이게 제일 큰 주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8비트 주소 체계인데 페이지 사이즈를 16바이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16바이트라고. 그러면 페이지라고 하는 한 조각이 16바이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매기니까 16개의 서로 다른 그 위치가 있는 겁니다. 이 페이지 내에서 16바이트짜리 한 페이지 내에서 서로 다른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매기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16개 있는 겁니다. 16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노란색 박스가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 내에서 페이지 시작에서부터 0번째 떨어져 있는 바이트, 1번만큼 떨어져 있는 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15번 떨어져 있는 바이트 하면 모두 16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페이지거든요. 페이지 사이즈가 16바이트니까 16바이트 내에서는 서로 다른 위치가 모두 이렇게 000에서부터 1111까지 모두 1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개의 서로 다른 주소 가치가 나오려면 몇 비트로 그걸 표현해야 되느냐면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니까 4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옵셋은 4비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하고 같이 해봅시다. 지금 000000이니까 앞에 있는 것은 이 0에서부터 15번 주소까지는 앞에 있는 번호가 전부 0입니다. 앞에 있는 4비트가. 그래서 여기 전부 4비트가 전부 0이죠. 그리고 이 뒤에 것이 0000, 그 다음 요것이 0001. 즉, 요 숫자가 이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번이라고 하는 페이지 내에서 0000, 0001, 그 다음에 1111 가다가 이거의 다음 번째 주소이면 지금 우리가 요것은 옵셋을 10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10진수 0에서 10진수 1, 10진수 15까지 됐는데 그 다음엔 더 이상 바이트가 그 다음엔 더 이상 바이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사이즈가 16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페이지의 끝 바이트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바이트가 남은 게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시 0번째 떨어진 바이트, 1번 떨어진 바이트, 2번 떨어진 바이트, 또 15번 떨어진 바이트, 이렇게 주소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0번은 이 옵셋이라고 하는 게 0은 0이죠. 0001, 그게 1번 떨어진 바이트. 그 다음 2번 떨어진 바이트는 001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하위, 아랫자리에 있는 4비트가 계속 일씩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여기에서 0번 페이지에서 그 다음 주소가 15번지에서 이제 16번지가 되는 건데 이게 1만큼 증가하는 거였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 00001111이 1 증가되면 0000이 됐었죠. 그러니까 바로 다시 이 0000이 이렇게 되는 거고 상위 4비트가 이것이 이렇게 페이지 번호로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냥 로지컬 어드레스 주소를 두 개로 분할을 한 겁니다. 두 정보로 분할을 하는데 앞에 있는 정보를 페이지 번호로 쓰고 뒤에 있는 정보를 페이지 내에서 옵셋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옵셋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몇 비트를 옵셋으로 써야 되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페이지 사이즈를 가지고 압니다. 페이지 사이즈가 지금 이 예에서는 16바이트라고 했기 때문에 16바이트는 결국은 16바이트 안에서는 서로 다른 주소가 16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0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에서 15바이트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매겨줘야 되니까 주소가 개수가 모두 1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16개의 주소를 우리가 주소 지정을 하기 위해선 주소 비트가 4비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4비트가 있어야지만 그 이진수를 서로 다르게 조합을 하면 모두 0에서부터 15까지라고 하는 16개의 주소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옵셋의 크기를 가지고서 하위 비트를 결정하고 나머지 위에 남는 비트가 페이지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페이징 방법에서의 주소 체계를 이해했으니까 실제로 이 주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자, 16비트 컴퓨터를 예를 들은 겁니다. 자, 16비트 컴퓨터의 예인데 앞에 우리 들었던 이 예, 이것의 예에 해당됩니다. 지금 주소 비트가 모두 16비트입니다. 그리고 16비트이고 로지컬 어드레스가 1502인데 그런 경우에 페이징으로 쓰면 페이지 번호는 1번, 옵셋은 478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 주소를 페이징을 쓰기 전에서의 빗 패턴하고 이 페이징을 쓸 때의 빗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이너리 비트하고 여기 있는 바이너리 비트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두 조각으로 나누는 것뿐입니다. 두 조각으로 나누는 것뿐인데 어디서 나누느냐, 몇 비트 이렇게 분할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옵셋이 몇 비트가 필요한가를 잡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페이지 사이즈가 1KB 했습니다. 페이지가 1KB 했기 때문에 1KB는 1024죠. 1024입니다. 즉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 1024개의 바이트가 있으니까 각 바이트 단위로 주소 지정을 하려면 1024개의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1024개의 주소가 있으려면 그 1024개의 서로 다른 주소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2의 10제곱이니까 모두 10비트가 주소 비트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0비트를 이 아래에서부터 10비트를 딱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옵셋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다 페이지 번호입니다. 나머지 비트가 몇 비트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이건 나머지 비트가 페이지 비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6비트, 위에 6비트가 페이지 번호고 아래 10비트가 옵셋 필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주소가 10비트의 옵셋과 나머지 6비트, 왜냐하면 16비트 주소 컴퓨터이기 때문에 6비트가 되는 거죠. 32비트 컴퓨터였다라고 하면 10비트를 빼면 나머지 22비트가 페이지 번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옵셋을 페이지 크기로부터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셋과 페이지 번호로 주소가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것은 로지컬 어드레스입니다. 우리가 로지컬 어드레스로부터 피지컬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여기
페이지 번호를 봅니다. 페이지 번호를 보고 이 번호에 해당되는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를 찾아갑니다. 페이지 번호가 000001이었죠. 즉 1번 인덱스 칸입니다. 근데 페이지 테이블은 0번 인덱스 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1값이면 1번 인덱스 칸 값을 갑니다. 1번 인덱스 칸에 가보면 000110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프레임 번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페이징 방법에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이지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프레임 넘버라고 했었습니다. 이 페이지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프레임 넘버예요. 지금 우리가 예에서는 바로 페이지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0번 칸이 아니라 이 1번 칸을 가는 겁니다. 1번 칸을 읽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숫자가 프레임 번호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에서는 프레임 번호가 000110입니다. 000110 값을 읽어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값을 000110이죠. 요걸 그대로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프레임 번호로 가져오고 그리고 원래 로지컬 어드레스에 있던 옵셋 값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이 두 개를 합칩니다. 합치면 바로 피지컬 어드레스가 됩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옵셋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옵셋은 그대로 있고 페이지 번호만 뭐로 바뀌었습니까? 프레임 번호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징 방법에서는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10진수로 하면 6에 해당되는 거죠. 즉 어떤 프로세스의 1번 페이지의 이 주소는 6번 메모리 프레임에 바로 요만큼 떨어져 있는 요 옵셋은 똑같습니다. 그 주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페이징 방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